오늘 청담동 주식부자 이진 부모를 살해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김다운의 얼굴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검찰의 송치가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에서 이 얼굴 공개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지금 이 시점으로 저희도 김다운의 얼굴에서 모자이크를 벗기겠습니다. 직접 살펴보시죠. 마스크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모습이기 때문에 얼굴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눈의 모양이랄까, 눈빛, 그다음에 어떤 인상착의 등을, 그리고 저때 당시에 어떤 심경 등을 이 사진 몇 장으로 저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체포되는 장면도 저희들이 모자이크를 쳐서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이 시점부터 모자이크를 벗기겠습니다. 34살의 김다운 모습을 여러분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이 편의점 영상이 훨씬 더 인상착의를 보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이진의 부모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김다운이 편의점에서 흥신소 직원들을 접선하기 위해 편의점을 갔다가 경찰에게 체포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박소영 기자. 네. 김다운이 누굽니까? 네, 김다운 씨 지금 보시는 걸 보면 화면에 보면 등치가 꽤 있죠. 고등학교 때 태권도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34살이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을 갔고요.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다가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진 씨 아버지에게 자신이 요트 임대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접근을 했다, 투자를 하라고 접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미국에서 요트 판매 대행 업체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8월쯤에 사업에 실패를 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게 돼요. 돌아왔는데 이후에 별다른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이 지내왔고 또 임대업을 한다. 계속 한국에 돌아와서도 임대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트 임대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요트 임대업을 한 흔적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피해자 이희진 씨로부터 주식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자신은 탐정이다. 주로 일본에서 활동을 해왔다. 일본 탐정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좀 재산을 보전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접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복면을 벗겼더니 그 정체는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요트 사업가는 맞는가? 경찰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다운은 무지개 재산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진 부친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이나 계좌 이체 명세서, 통화 내역, 투자자 모집 광고조차 하나도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김광선 변호사님, 결국 김다운의 복면 얼굴은 벗겼는데 정체가 무엇이냐를 두고서도 벌써부터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엄청난 이제 미스터리가 많아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김다운이 계속 처음부터 거짓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말이 처음에 보면 자기는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변호사를 통해서 외부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됐는데 첫 번째는 그거 아니에요. 갔는데 나는 죽이지 않았다. 중국 동포 3명이 죽였는데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둔기를 내리치고 그런 식으로 죽이고 도망을 갔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것은 나는 그 살해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도 살해에서 나는 살인을 빼줘야 한다. 이제 그런 취지예요. 두 번째 그 돈 자체도 5억 원을 강출했는데 거기서 한 3억 원 정도를 중국 동포가 가져갔다고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한 2,500만 원 정도를 이 김다운 씨 어머니가 또 경찰에 가져다 줬잖아요. 이거 자체가 다 거짓말이 드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사람이 정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은 이렇게 요트 사업을 했다고 하면 사실 미국의 요트 사업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나오는 진술 자체도 경찰이 김다운 씨의 진술에 의거해서 언론에 보도된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어디까지 믿지 않아야 할지를 굉장히 어렵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변호사 비용도 한 4,500만 원 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변호사 비용도 강취한 5억 원 중에 일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변호사가 그걸 알고 사임을 했어요. 변호사도 사임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변호사가 사임한 이유는 제가 한 2가지 정도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죠. 범행으로 인해서 취득한 돈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 씨의 어머니도 이건 5억 원 중에 일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변호사는 그걸 알고 돈을 받았는지 모르고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일종의 강도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도 잘못하면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알았기 때문에 이 돈을 변호사로 비용으로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돈을 다 돌려주고 사임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김다운의 어떤 진술에 변호사가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놀아났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쉽게 그냥 뭐 3억 원을 동포가 가져갔다고 그럴지 아니면 뭐 죽인 사람은 김다운이 아니라고 할지 이 진술을 그냥 어떠한 검증 자체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 너무나 김다운의 진술에 놀아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김다운을 신뢰할 수 없고 향후에서도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김다운이 과연 진실을 말할까? 그럼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김다운이 한 이 얘기를 통해서 변호사가 외부에 이 얘기를 전달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신뢰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이제 변호사도 사임을 했는데 아마 변호사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 자체도 이게 과연 사실일까? 진실일까? 그리고 거짓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김다운의 어떤 단독 범행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김다운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면 누군가 공모관계, 공범이 있을 거다라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진 씨가 어떤 재산과 관련된 밀접한 관련된 사람과 공모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진 씨 동생 이희문 씨를 왜 부모를 살해하고도 만났을까? 그다음에 살해하고도 왜 흥신소직원을 계속 만나고 다녔을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이진 씨가 숨겨놓은 재산을 알고 있는 사람과 공모 가능성을 저는 아주 확률적으로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5억 원의 행방도 미스테리입니다. 이 5억 원 중에 어디에 돈을 썼다라는 일부가 좀 나왔습니다. 퍼즐이 점점 맞춰지고 있는 셈입니다. 보시면 흥신소에 6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그리고 변호사비에 4,500만 원 쓴 것으로, 검거 당시에 1,800만 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뭐 창고 임대에 1,500만 원을 쓴 것으로, 주식 투자에 5천만 원을 쓴 것으로, 경찰 반납한 거 2억 5천. 뭐 다 제해도 4천만 원의 행방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4천만 원이 어디 갔느냐, 지금 이 부분을 두고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한 가지 비어있는 게 그 중국 동포 3명이 같이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럼 이 중국 동포 3명에 대해서 그 돈이 좀 간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5억 원이라는 보스턴 가방에 드는 현금을 분명히 같이 봤는데 거기서 그러면 이 중국 동포들이 과연 3명이서 4천만 원만 가지고 갔겠느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문이 들어요. 당시에 이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대부분의 돈을 이 중국 동포들이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나중에는 7천여만 원 정도를 가져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치면 지금 비는 4천만 원, 이거와 액수가 맞지 않는 거죠. 따라서 지금 김 씨가 얘기하는 이 돈들이 다 행방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예, 5억 원의 행방조차도 의문이다. 아직까지는 의문투성인 것 같아요.